국민의힘 삽질워크 삽.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심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워크숍 구호는 똘똘 뭉치자. 한몸으로 지키자. 22대 국회개원 첫날부터 내부 단속. 똘똘 뭉쳐서 나를 지켜달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대통령은 지나간 것은 다 잊고 우리가 한몸이 되자.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한몸이 돼 그동안 싸워왔다. 이렇게 뵈니 기분이 좋다. 게다가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욕 좀 먹겠다고 말했다는데 욕 먹어도 내 갈 길 간다는 뜻이겠지요.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내려앉았는데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한동훈은 왜 세웠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는데 선거 패배는 한동훈 탓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책만 읽던 한 대표가 김은국과 만나서 한정식을 먹었다는데 앞으로 한동훈의 행보가 용산과는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탄핵 반대, 결사옹위만 외치다 끝난 워크숍이었나 봅니다. 가제는 개편인가? 헌재의 기각 결정은 예견된 일? 헌법재판소는 보복 기소했던 안동환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국회가 의결했던 안 검사의 탄핵 소추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중에 5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반대해서 5대4로 기각되었네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윤 대통령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인연을 살펴보면 둘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친구라고 할 수 있지요. 윤 대통령이 이종석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소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 청문회 때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결국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기각의 조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은 예견된 사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유우성 씨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우성 씨는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2013년 탈북민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우성 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 기록 등이 조작이 드러났고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와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 씨 여동생을 유 씨의 공범으로 조사하면서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모욕적 행동과 회유를 하면서 조사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위법하게 수집된 여동생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유 씨를 구속하고 재판의 증거로 낸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사 안동환은 간첩 조작 사건이 패소하고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그 보복으로 유 씨를 다시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별건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기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안 검사는 유 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법치를 무시하는 듯 경로 대통령 눈치를 보는 듯 이번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관 9명 중에 기각을 판결한 재판관 5명 중 3명은 아무 문제 없다, 2명은 죄는 있으나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5대4로 기각이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기각 결정의 이유는 두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공소 제기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2명은 공소 제기가 구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재판관 4명은 공소 제기가 형법상 직권남용, 구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을 모두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안 검사를 파면하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덧붙여서 재판관 4명은 탄핵 소추 시효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안 검사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가지고 유 씨를 별건으로 기소해서 또다시 고통을 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검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의무가 엄중합니다. 그런데도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안 검사의 행위를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민주당은 겸허히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헌재가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하듯이 결정한 건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기 때문에 웬만한 위법행위는 수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안 검사도 내부 감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탄핵이 아니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특권층이 바로 검사입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해서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의 소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의 특권의식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다음 달 3일 서울고검에 부임한다고 합니다. 검찰의 조작수사 피해자 유 씨는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는 현실에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